이재명 대표와 어젯밤 통화하면서 이 대표의 말씀과 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 제 입장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 말한 것처럼 저는 잘 모르는 일이고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니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사법적인 결론이 났을 때 움직이는 건 안 맞다고 봐요. 감각이 무뎌졌어요 지금.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일이면 벌써 당이 난리가 나고 지도부가 바로 밤에 뭐 예를 들어 8시에 뉴스가 나왔다. 네. 그럼 9시에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을 해서 바로 어떤 조치를 발표하고 이렇게 갔어야 정상이에요. 네. 지금 이 윤리 기준에 대한 윤리 감각이 엄청 퇴화돼 있습니다. 근데 또 본인은 저는 뭐 알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본인과 관련된 주변 인사들이 어쨌든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들어오셔고 앞서서 입장을 밝히는 게 바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금액이 국민들 전체적으로 뭐 큰 금액으로 생각하지만은 예.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뭐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뭐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은요. 정말 황당합니다. 뭐 다들 이제 결결이라고 그래서 또 그 준비를 했더니 우리 당원들 더 많이 모집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 당을 장악하겠다는 건데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병실 5,000석의 복지병원을 내가 지으려고 그래.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한나라 갈 때는 이쁜 간호사들 말이야. 치마도 짧게 입혀가지고 가슴도 볼록 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탁 성가대 만들어가지고 막 여러분 돈 좋아해? 안 좋아해? 나는 돈 좋아해. 이걸요 1000만 장만 만들면 바로 현찰이 22조가 생겨요. 50년 후에 그러면 빌려서 안 갚아도 돼. 재림하시거든 주님. 한마디로 말해서 타락했다. 타락한 목사와는 같이 갈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는 본인의 이제 잘못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는 뭐 같이 갈 수 없지만 그 당원들은 자유민주 시민들입니다. 이분들은 토모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에 시작하겠습니다. 백반장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보니까 토카운 25시에 나오던데요. 아,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그래요? 다정이가 제일 좋죠? 네. 네, 좋아요. 자,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제 돈 봉투가 오갔다는 네. 의혹을 둘러싼 이제 파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본인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기자회견을 현지에서 열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파리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22일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한 입장 그리고 당의 조기 귀국 요청에 대해서도 답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송 전 대표의 해명과는 다르게 불법 자금 문제를 인지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검찰이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송 전 대표의 귀국이 늦어지면서 민주당에서는 당을 사랑한다면 빨리 돌아오라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의 조속한 귀국을 바라는 아마 그런 목소리가 당내에 많은 네. 것 같은데 당내에서는 일단 의혹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조치를 놓고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국민 신뢰를 위해서라도 당의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송영길 탈당은 이른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돈봉투 수사는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소식을 짚어보면 아까 이제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를 손절하는 문제를 놓고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제 고민에 빠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그 해결책의 하나로 이중 당적을 가졌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상범 대변인은 전광훈 씨가 당 공천에 관여하고자 본인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입당자 중 전 씨를 추천인으로 한 당원을 대상으로 이중 당적 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에 따르면 전 씨를 추천인으로 쓴 당원은 총 981명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유 대변인은 김기현 대표가 전 씨를 향해 그 입 다물라고 말한 뒤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당 막말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다정회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네. 태영호 최고위원이 SNS를 통해 민주당을 JMS에 빗대 논란이 됐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대변인은 저급한 막말로 정치를 오염시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국회를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정작 역겨운 형태를 보이는 건 민주당이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욕설부터 다시 들어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홍준표 시장이 발언을 자제하라는 압박을 당내에서 받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당 지지율 폭락이 내 탓이냐며 김기현 당대표의 무기력함, 최고위원들의 실언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당 대변인이 말한 대로 입 닫고 있을 테니까 경선 때 약속한 당 지지율 60%를 만들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주민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많네요. 네. 들어갈게요.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의원분들의 의견을 챙길 예정인데요. 오늘 응답하라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의 응답하라 주제는요. 총선을 1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3지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 등이 포럼을 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의원분들의 의견은 잠시 후에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미래 세대를 유독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고용세습 근절,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도 다시 한번 지시했는데요.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정치권이 일제히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도 긴급 지시를 내렸는데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연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화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미래 세대, 사회적 재난, 제3정당 등장, 정무위 배정 허망하다입니다. 정확히 12일 전이었습니다. 저 울체커가 여야의 MZ 쟁탈전 소식을 뉴스픽에서 다룬 날이었는데요. 당시 이렇게 전해드렸죠. 정작 MZ라고 불리면서 정치권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2030들은 이 MZ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할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직접 저희 다정의 MZ들에게 물어봤습니다. MZ라고 불리는 거 어떠십니까? 요즘 MZ들은 MZ라고 말 안 한다니까요. 맞아요. 너무 힘드네요. 맞아요. 네, 윤 대통령도 혹시 이때 다정회를 본 걸까요? MZ세대를 직접 입에 올렸던 윤 대통령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미래세대란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여러 현안을 두루 언급했지만 관통하는 키워드는 하나였습니다. 미래세대입니다.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오늘 언급한 현안에는 주 69시간 근로제로 불려온 근로시간제도 개편안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가 입법 예고 기간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규제 심사 같은 후속 조치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정부가 어제 올스톱을 선언했습니다. 국민 여론부터 다시 모으겠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직접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1 대면 조사, FGI, 또 표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네, MZ세대에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면서 시작한 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MZ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죠.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이 MZ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치맥회동을 하는 듯 공을 들였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새로고침이 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노동부가 발표하기로는 이번 개편안의 취지가 근로시간에 대해서 노동자가 선택권을 가지고 쉴 땐 쉬고 그리고 일할 땐 일하고 이런 취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 개편안은 더 일할 때 더 일하고 해서 문장이 끝났다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지금 개편안에서는 그 마지막으로 뒷부분, 문장 뒷부분은 안 끝냈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일말의 희망을 가졌나 봅니다. 근로시간 개편 여론도 모으고 이 MZ 마음도 얻어야겠다 싶어서 지난주에는 청년 당정대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드디어 마음을 연 청년을 만났습니다.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런 사이클을 돌다 보니까 좀 다른 업종이나 다를 수 있지만은 오히려 69시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근데 일하시는 분들도요. 네. 근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게 좀 커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좀 큰 거지. 저희 현장에서는 제가 오기 전에 직원들한테 인터뷰를 좀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팀장인 A씨였는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본인이 일하는 업체 대표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몰랐다고 해명했지만요. 야당에는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줬고 그 결과 근로시간 개편의 동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심지어 여당은 중소기업 사장 아들을 평범한 청년 노동자라고 기만해서 노동계약을 옹호하는 여론 조작까지 시작했습니다.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강행할 수 있는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정부는 주 69시간 노동계약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정책 혼선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네, 그 결과 근로시간 개편안은 결국 최종이 되지 못하고 사실상 이 초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래 내일 노동부와 이 연장선상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논의하려고 했는데요. 이것도 취소했습니다. 정부가 6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미뤘다고 합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이 문제는 건드릴수록 악재라고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오늘 속도감도 강조했지만 근로시간 제도가 내년 총선 이후에나 개편될 것이란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권이 여론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 또 있죠. 전기, 가스요금 인상입니다. 이 문제를 먼저 꺼내든 건 2022년 6월 국민의힘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서 잠정 보류를 발표한 것도 역시 여당입니다. 김기현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냐. 왜냐하면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전기료 인상률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이걸 억누른 거예요.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설 연휴를 전후로 이 난방비 폭탄으로 차가운 여론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여권입니다. 따라서 이제 곧 날씨가 더워지면 불어닥칠 냉방비 폭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치권이 여론 눈치를 보게 됐다는 건 선거가 다가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년 4월 10일 22대 총선까지는 정확히 358일 남았죠. 윤 대통령이 미래 세대 그리고 여론 수렴을 강조하는 것도 이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주요 국면마다 지지율이 떨어져도 할 일은 하겠다고 말한 것을 생각하면 변화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화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의견은 분분한데요. 뉴스픽에서 함께 지켜보시죠. 나는 뭐 지지율 감안 없이 1%가 되더라도 뭐 할 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개별 국회의원이거나 아니면 무슨 전문가 학자 이런 분이 있으면 비장하근데 대통령이 그 말한다는 건 굉장히 오만한 거거든요. 당신들이 뭐라 하든 국민이 뭐라 하든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이런 거거든요. 현재 윤석열 정부의 그런 태도는 저는 이미 그 노란불 아니라 거의 적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픽은 사회적 재난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전세 사기 피해 소식 속보를 이어가 볼 텐데요.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전국 단위의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요.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어서 잠시 뒤 저녁 7시부터는 인천 주안역 광장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선포합니다. 이들은 정부 대책의 미비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정책들만 지금 굉장히 정부에서 뭘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자꾸 얘기를 하시고 뭐 한다 하시는데,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기존 대출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기존 대출이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에 또 받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막 조건들이 걸려요. 결국엔 뭘 해보려고 하면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떼인 상태에서 이 경매로 넘어가 버린 전셋집들 최우선 변제금 제도로 보증금 일부라도 건져보자니 이 구제 기준이 낮아서 기회조차 얻기 힘들고요. 이 경매로 넘어간 집은 다른 사람에게 낙찰이 되면 갈 곳 없는 신세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어제 새벽 숨진 피해자 박모 씨도 최우선 변제금, 보증금 한도에 걸려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조금씩 조건을 완화했지만 몇 년 새 크게 뛴 전셋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큽니다. 오늘 숨진 또 다른 박모 씨의 보증금도 9천만 원으로 한도를 넘겼습니다. 딱 8천. 네, 8천 이하. 거기만 최소 변제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이상인 분들은 못 받아요. 저도 전세금 9천이라 저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도 당국은 이 정부에서 해주는 전세 대출, 다시 말해 빚을 더 내서 다른 집으로 옮겨라, 또 수도세는 안 내도 된다, 이런 대책을 말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분통이 터진다고 말하는데요. 전세 사기도 사회적 재난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경매 중단 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가장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로 발생한 피해자들인데 이렇게까지 거대하게 나왔으면 이거를 구제를 하든 제도를 바꾸려든 하려면 현행법으로는 되는 게 없어요. 법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법을 바꿔서든 어쨌든 이렇게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로 어떻게 짜맞추기 해보려고 하니까. 정치권도 오늘 일제히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전세 사기를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규정하고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면서 이 정부 대책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고요. 여당은 정부의 경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선보상 후구상이라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리고 정부와 조율해서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바로 이 부분을 지시했다는 속보도 들어왔는데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도 선보상, 후구상을 담은 특별법, 민주당이 내놓은 게 아니어도 좋으니 힘을 합치자면서 여당이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 픽은 제3정당 등장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금태섭 민주당 전 의원이 오늘 오후 함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의 준비 모임 성격인데요.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향해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전혀 해결할 능력이 없다. 지난 20년이 입증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 중심의 정당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여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30석 정도 차지하는 정당이 나타난다면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이 구체적인 의견을 보탰습니다. 결국 제3정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데요. 내년 총선에서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번째 픽은 정무위 배정입니다. 진보당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강성일 의원, 첫 상임위는 정무위입니다. 원래 빈자리가 있는 국방위로 갈 가능성이 거론되자 국민의힘에선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소속 의원이 이 국가안보를 다루는 국방위를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결국 윤재욱 원내대표가 정리했습니다. 마치 우리 당 의원님들이 국방위를 희망하는 의원님이 없어서
조치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박원근 원내대표하고 협의한 것은 그 강성희 의원이 일희망이 정무위입니다. 정무위로 보임을 하고 정무위에 있는 제가 국방위로 가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강 의원은 정무위에서 서민금융 지원 등 금융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픽은 허망하다로 잡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 영화죠. 문재인입니다의 일부 내용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영화를 제작한 이창재 감독과 김성욱 프로듀서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면서인데요. 문 전 대통령 허망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5년간 국민들과 이룬 성취 순식간에 무너져서 허망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자신을 향한 여권의 비판 역시 허망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는 마지막 이제는 잊혀지고 싶다. 그런 뜻을 이제 그렇게 밝혔던 것인데 우선은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로 소환하고 있으니까요.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죠. 이렇게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 속에 이렇게 소화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김종숙 여사의 인터뷰 내용도 좀 실려 있던데요. 문 전 대통령이 이제 허무해해서 어떤 날은 말 걸기가 조금 어려운 날도 있다. 이런 인터뷰 내용도 실린 내용을 저도 아까 봤는데요. 자, 아무튼 영화가 또 공개가 되면 국민의힘 쪽에서 공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세 사기 피해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오늘 이제 대통령도 나섰고 정치권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나섰는데 아까 이제 유체커가 관련 속보를 전했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부동산 경매 일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대책을 보고했는데요. 이를 들은 윤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토부와 금융위가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해서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들에게 이 경매를 통한 주택 처분을 당분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이 피해 주택 채권에 대해서는 이 경매 보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당국은 피해 지원센터 측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1대1 면담을 진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적극적인 피해 구제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오늘 미래 세대를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을 언급했는데 아까 이제 발제해서 다루지 못한 다른 현안들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학원가 마약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는 마약 범죄 근절도 주문을 했습니다. 이동훈 대변인은 범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으로 마약 청정국으로 만드는 경험이 있다. 모든 부처가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확실한 결과를 내달라는 윤 대통령의 말을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재정준칙 법제화와 고용세습 근절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 현안들을 언급하면서요. 문재인 정권을 겨냥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시하면서는 이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이렇게 전임 정부의 직격탄을 날린 건데요. 그런데 또 반대로 아까 오픽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문 전 대통령은 5년간 쌓은 게 순식간에 날아갔다면서 현 정권을 저격했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질문을 받고서는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라면서 그 질문은 고민정, 김의겸 전 대변인에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관련해서 고민정, 김의겸 전 대변인이 언급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관련된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내일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죠. 자, 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 피해자들 절규, 윤 대통령 경매 중단 지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 조속히 귀국해달라고 요청했죠. 송 전 대표는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일단 22일 현지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송 전 대표가 직접 관여된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장관을 불러 따져보자고 공세를 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수사기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요. 지금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곳 바로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이 대표 본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곳이기도 한데요. 검찰 수사라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봤던 기존의 태도와는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녹취록이 계속 나오고 여론이 악화되면서 검찰의 행태를 믿을 수 없다고 했던 기존 태도를 바꾼 듯합니다.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이후에 이 주말 사이에 민주당은 당내 기구를 통해서 자체적인 진실 규명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지만요. 이 역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던 듯합니다. 1차적인 이유는 당이 강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저희가 잠깐 서랍 좀 뒤져봐도 되겠습니까? 자택에 가서 뭐 장롱 좀 뒤져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구는 저희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없다 보니 참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검찰 수사 결과가 곧 나올 텐데 당 자체 조사보다 더 심각하게 나오면 괜히 뭐 봐주기,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비판만 받을 수도 있겠죠. 돈 봉투 의혹은 수사 자체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거 한나라당 차떼기 의혹 때도요.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직접 한 사람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때도 박희태 의장이 얼마를 조성해서 그중에 300만 원을 고승덕 의원한테 줬다라는 것 이외에 그 밖에 누구한테 줬는지를 결국에는 못 밝혔어요. 1억 9천만 원을 인출한 것까지는 확인됐는데 인출만 확인됐지. 고승덕 네, 당내 자체 조사 결과 결국 당의 잘못을 밖으로 드러내는 그런 결과가 될 텐데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의 자체 조사, 그 결과가 뭐가 됐든 야당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근거로 내로남불 프레임 들이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 비리 의혹으로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고 또 그분 주변에 있는 5분이 굉장히 극단적 선택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랬던 분이 당대표께서 이제 누가 누구의 사과를 하는 것인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고요. 네, 그래서일까요? 일단 고개를 숙인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공을 넘겼습니다. 연구교수 자격으로 프랑스 파리에 머무르고 있는 송 전 대표가 조기 귀국을 해서 사태를 수습하라고 한 겁니다.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탈당을 권유한 거다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과거 송영길 당시 대표도 자당 의원들의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탈당 조치를 권유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12명 의원 여러분께 탈당 권유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수본에 가서 확실하게 해명 소명자를 제출해서 깨끗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돌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귀국 여부에 대한 이 즉답을 피한 송 전 대표, 일단 주말인 22일에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면서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니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송 전 대표를 향해서 당을 사랑하니 돌아오라라고 했지만요. 이런 바람 혹은 예상과는 달리 송 전 대표가 빠른 귀국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여야 정치권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이 송 전 대표가 돈 봉투에 대해서 알았거나 지시했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당장은 안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송 대표가 어떤 식으로 관여하고 어떤 식으로 인지하고 또 혹은 지시했는지 혹은 알고도 묵인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 행위들을 송영길 대표가 간접적으로 한 건지 이런 등등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현재 단계에선. 제가 송영길 대표의 참모라면 좀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고 할 것 같아요. 상황 파악을 합시다. 자칫 잘못하면 이거 송영길 대표의 정치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버티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지켜보겠죠. 그럼 지금 네, 그런데 관련 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관련 정황을 알았을 거다 이런 보도 나왔는데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전화 녹취 파일에 송 전 대표가 이 돈 많이 썼냐 이렇게 묻더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걸 검찰이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했던 윤관석 의원뿐 아니고요.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 보좌관에게 돈 봉투가 몇 개 전달이 됐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됐다는 사실 저희 JTBC가 연일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내구는 5개만 주라는데 나한테는 10개 달라고 했어. 줘 그냥 이거 맞아. 아이 나중에 적게 줬네 많게 줬네 얘기하니까 나한테 달라고 10개 달라고 그런 거니까 내가 그대로 줄게. 그걸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네, 다시 정리를 하면 녹취가 공개된 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그리고 이성만 의원이 돈을 모아와서 윤관석 의원 등을 통해서 이 원내외 인사들에게 돈 봉투를 뿌렸다라는 게 지금 불거진 의혹입니다. 돈 봉투의 목적도 분명했는데요.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대상이 된 이 인사들의 성향까지 분석했다. 보도가 나왔는데 송 전 대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 봉투를 받은 걸로 거론되는 이 당사자들, 즉 약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의원 그리고 원외 인사들의 경우에는 지금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조직적 일탈이거든요. 원내 인사로서는 윤관석 의원이 책임을 지고 강내구라는 분이 원외로 조직 작업을 하고 거기에 이정근 씨가 관여를 했고 이거는 뭐 그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의혹이 길어지면 이 송 전 대표뿐 아니라 이 대표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갈 수밖에 없겠죠.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대선을 치렀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이심 송심이라 불릴 정도로 케미를 자랑했고 또 이후 지방선거에서는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이지 기득권이 아닙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님, 상임선대위원장님의 이 쪽팔이 발목 투혼 진짜 응원합니다. 네, 이미 당내 비명계에서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처벌이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매표를 통해서 자기가 승리하거나 선거에 유리하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적이죠. 그리고 지금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서 선거 풍토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당연히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감각이 무뎌졌어요 지금.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일이면 벌써 당이 난리가 나고 녹취록이 방송되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로 야 민주당 정말 이거 심각한 위기를 맞겠다 그런 두려움이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당의 대응을 보면 상당히 무감각해져 있어요. 윤리 감각이 엄청 퇴화돼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아예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번 돈봉투 의혹을 전 현직 대표의 더블 리스크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요. 국회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를 하면서 따져보자고 했습니다. 법사위에는 국민의힘의 우군이라고 할까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출석을 하겠죠. 사실 상임위 현안 질의는 야당의 공격 전매 특허였는데 이번에는 어쩐지 민주당이 좀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현직 대표의 더블 리스크를 덮으려 한 대신 당 차원에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구시대적인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태야말로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가 개최돼야 합니다. 개별 수사에 대해서 지휘하거나 뭐 따로 보호받지 않는다고 수차례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뭐 거의 실효성이 없을 거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요. 이번 돈봉투 의혹 검찰의 과도한 정치 수사다 이런 목소리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청와대 청년 비서관 출신인 96년생 박성민 전 최고위원의 비판까지 같이 들어보시죠. 녹취를 내놔서 흘리는 건 검찰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러면 검찰이 사실은 수사를 하면서 이 내용을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정치 상황에 넣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라든지 그런 의견 자체가 당에서 나온 게 문제다라고 보고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 생각하고요.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지금 해야지 제 식구 감싸기 하거나 검찰이 야당 탄압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저는 이거 돌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이번 위기가 민주당에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어느 당이든 꼭 필요하지만 어려운 물갈이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치에서 구물결로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게 터진 바람에 민주당은 그럴 수 있는 동력이 조금 생긴 거예요. 민주당이 이거를 잘 처리하고 본인들의 세대 교체를 이뤄내면 굉장히 좋은 기회죠.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 송영길 전 대표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 녹취록을 좀 자세히 보도해왔던 저희 JTBC가 송 전 대표 본인이 직접 금품을 나눠줬다는 취지의 녹취를 다정의 직전에 추가로 보도를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대표 귀국 요청에 즉답 미룬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의혹 직접 관여 국민의힘 이재명 송영길 더블 리스크. 네. 자, 그리고 JTBC가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금품을 나눠줬다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공개된 다른 녹취 파일들과 마찬가지로 이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사이 통화 녹취인데요. 강 감사가 이 송영길 전 대표를 영길이 형이라고 부르면서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말하는 대목이 담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영길이 형이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많이 처리한 거하고 여기 우리 조직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이 있지.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다니면서 조금 준 거니까.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뭐. 네, 들으신 것처럼 이 전 사무부총장이 우리 조직본부 즉 캠프 차원에서 한 거냐 아니냐 이런 물어보는 대목도 담겼는데 이 강래구 감사가 그 돈이 그 돈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뉴스룸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이런 또 다른 녹취 파일도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요. 꼭 보셔야겠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내일 또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그야말로 총공세를 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보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윤재욱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TF나 특검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선 돈봉투 관련 수사가 검찰의 정치 수사라는 민주당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 비리 정치인 수사와 정치 수사를 구분 못하는 망상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일갈이 나왔고요. 이 대표의 사과에 대해서도 진정성 없는 면피용 사과였다 직격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의 부패한 악취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수많은 선거에서 지속적인 돈 선거가 자행되며 대의민주주의가 왜곡되었던 것은 아닌지 이정근 녹취록 속의 수많은 오빠, 언니, 동생들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해서 설명을 들어봐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홍근 원내대표는 송 전 대표가 사실관계를 알았던 몰랐던 간에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대표 경선 캠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소상히 말해야 한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송 전 대표를 향해서 귀국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낸 만큼 송 전 대표가 화답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인이라고 뭐 하면 모름지기에 또 무한 책임의 자세를 마땅히 지녀야 되는 것이고 좀 조속히 입국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해명할 건 해명하고 설명할 건 설명을 하는 과정을 밟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전직 당대표로서 당에 어떤 부담이나 누를 끼칠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비명계 의원들 쪽에서는 돈봉투 의혹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그런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마침 또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한마디 했다는 거죠. 네, 오늘 장인상 때문에 이제 지난 8일 미국에서 귀국했다가 이제 예정대로 미국으로 출국했는데요. 이 돈봉투 의혹 등 송 전 대표의 거취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안 했다는 거군요. 예, 안 했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관련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당의 우려를 표현하시거나 하실 말씀이 없으실지요? 혹시 귀국 일정은 정해지셨나요? 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양기대 의원은 이 장인상 때문에 귀국한 거라서 정치 현안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은 걸로 아는데 이 돈봉투 의혹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본인이 귀국해서 어떤 역할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일단 민주당에서는 조속한 검찰 수사를 바란다는 그런 입장을 좀 내놓고 있는데 일단 당내에서 좀 확인해 보니까 별 문제 없는 것 같더라 이런 목소리도 나왔죠. 네, 서영교 최고위원입니다. 일단 서 최고위원은 이 검찰이 녹취를 내놔서 흘리고 있다며 정치적인 개입 정황이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 전체 위기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아름아름으로 체크해보고 있다면서 본인이 직접 체크해봤더니 전혀 근거가 없더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모든 사람을 하진 않았지만 저도 이름이 거론된 사람을 이야기했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지도부에서 체크를 해보신 거예요? 우선 저는 한 명 체크를 했습니다. 한 명 체크를 했다? 예, 체크를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귀국 요청 즉답 미룬 송영길 여당 더블 리스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 회의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치아 건강을 위한 지식 하나 잠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는 잇몸 상태에 맞는 칫솔을 고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칫솔 교체 주기도 중요한데요. 부드러운 칫솔모는 2개월, 일반 칫솔모는 3개월에 한 번씩 바꿔주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칫솔 사용 기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총선 제3지대 움직임 가능성 있을까?입니다. 먼저 다정해서 미리 살펴본 댓글들 보겠습니다. 네, SMIL님. 이번 기회에 양당을 배제한 새로운 정당, 전체가 어우러지는 자유로운 정당이 생기길이라고 하셨습니다. JOK인님, 제3지대 만들어봐야 기성 정치인들이 또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게 뻔한데 뭐하러 만드냐. 만들려면 기성 정치인 한 명도 받지 말고 무당층 국민들이 자진해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방송을 보시면서 올려주신 댓글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김경태님, 제3지대가 국민들의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변화의 바람이길 빌어봅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스터에그님, 양당 정치의 병폐는 인정하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 헤쳐모여 하는 식의 제3정당은 더 보기 싫다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댓글로 소통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어제 백반장 나온 토크아웃 25시 봤어요? 네네. 봤어요? 네. 빙수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좀 사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공천권까지 운운하며 국민의힘을 사실상 접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김기현 대표는 그 입 다물라며 발끈했는데요. 전 씨를 손절할 방법을 놓고 국민의힘이 골머리를 앓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목사로서 전광훈 씨의 부적절한 설교 내용도 구설에 올랐죠.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이걸 수용하면 제가 국민의힘 정당과 새로운 정당 창당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우리는 창당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들의 버장머리를 내가 반드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당의 공천권을 내려놓으라며 국민의힘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전광훈 씨. 아무래도 국민의힘과 김기현 대표를 가만히로 본 모양입니다. 가만히만 있으면은 계속 반복되는 공격이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시쳇말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한다. 김 대표, 마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나름 거친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황당무계하기 짝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씨는 한편으론 당원 가입도 독려를 했죠. 정치권에선 사실상 국민의힘을 접수하겠다는 선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 대표 입장에선 기가 막힐 일이긴 합니다. 지금 전광훈 씨가 얘기하는 거 보면 홍준표 시장을 해촉한 상임고문 자리에 마치 전광훈 씨가 들어간 것처럼 당을 상대로 지시를 하잖아요. 공천권 돌려줘라. 점령하라 국민의힘. 점령하겠다. 이거를 자기 지지자들한테 선언을 하고. 점령 선언이다. 네. 전 씨의 공천 장악 시도 이번이 처음은 아닌 듯합니다. 지난 총선 때는 공관위원장 자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리 공관위원장을 선임할 때 뭐 본인하고 상의해달라. 그분은 본래 당이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 당 공관위원장을 왜 거기하고 상의를 합니까? 전 씨의 행태에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유부남 스토커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하고 뭐 결별할 인연도 없었지만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거는 멀쩡하게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 미혼 여성을 스토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나하고 약혼한 사이다, 나하고 결혼할 사이다 이렇게 떠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만 정치권에선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죠. 전 씨에게 빌미를 준 건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했다가 또 멀어졌다가 또 급하면 가서 이용했다가 이제 이름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저는 이제 전광훈 씨가 보내는 청구서라고 봅니다. 어쨌든 광장에서 그 내용이 합리적이든 아니면 뭐 얼토당토하든 뭐 그 힘으로 돌파를 했어요. 국민의힘이 전 씨를 비롯한 아스팔트 세력과 확실하게 거리를 둔 시기도 있었죠. 저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했죠. 전광훈 목사와 그거를 따르는 세력이. 그러니까 결국은 전광훈 목사라는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광훈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 승리, 대선 승리, 지선 승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전광훈 목사에게 어떤 도움도 요청 안 했고요. 가까이 오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쪽 사람들이. 아스팔트 세력에게 다시 밑자락을 깔아준 건 다름 아닌 김기현 대표 본인입니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지자 전광훈 목사님 자리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신혜식 대표님을 중심하여 우리가 꼭 자유통일을 해냅시다. 대한민국 보수의 뿌린 그 정통성을 회복하자. 많은 분들이 힘이 크게 보탬이 됐지만 역시 신혜식 대표님이 그중에서 없답니다. 그래서일까요? 당 지도부는 개딸보다는 낫다는 기적의 논리로 애써 전 씨의 문제를 피해가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개딸들이 민주당에 직접 들어와서 권리당원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하면 그 영향력은 훨씬 적다. 지금도 같은 생각은 아니겠죠. 국민의힘은 뒤늦게 손절책 찾기에 들어갔는데요.
대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걸까요? 며칠째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당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당원이 아닌데 당원권 정치를 내리거나 무슨 제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당원이라도 돼야 뭐 출당 조치를 하든지 뭘 하는데 읍소의 메시지까지 나왔는데요. 제발 우리 당에서 이제 손 좀 떼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당의 어떤 평판이랄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하락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 글쎄요, 국민의힘의 고민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원이 아니라서 징계를 할 수 없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입당 영구 금지 같은지 뭐 정광훈 목사와 연관이 있는 당원들은 이 해당 행위로 간주한다. 뭐 이런 것들까지도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전 씨와 연관이 있는 국민의힘 당원, 어제 전 씨가 대놓고 언급을 했었죠. 국민의힘 정당 쪽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에 더 많이 있는데 아니 왜 홍준표하고 몇 사람 때문에 목사님 왜 우리를 버리고 가려고 합니까? 그중 한 명이 누구인지도 이미 알려졌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컷오프됐던 강신업 변호사. 전 씨와 의견을 같이 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입으로만 결별을 말할 게 아니라 행동을 보여야겠죠. 당대표나 우리 지도부는 그쪽에 가서 뭔가 알랑거려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고 뭔가를 약속하는 정치인을 내부 단속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이혼한 부부처럼 뭐 우리 이제부터 끝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태경 의원은 이른바 이중 당적자들을 솎아내야 한다. 수차례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광훈 추천 이중 당적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전당대회 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중 당적자는 정당법상 범죄고 불법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이중 당적자 전수조사를 하고 최대한 이중 당적자를 정리하는. 당 지도부는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았죠. 하 의원이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으면 그때 가서 들어는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원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시겠지? 하태경 의원이 안을 내시면 뭐 혹시 당 대표가 검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 지도부에서 한번 들어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늦게 오늘 전 씨를 추천위로 쓴 당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했는데요. 설마 이런 생각 때문에 망설였던 건 아니겠죠? 워낙 또 선거법에 정통하신 저는 분이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죠. 가능한데 저는 이중당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리할 일이 아니라 우리와 뜻을 같이 하도록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당원들을요? 네, 반쯤 들어와 있는데 뭐 이제 우리가 잘 교육하고 훈련해서 우리 당으로 만들면 되는. 그분들이 뭐 빨갱이 당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광훈 목사한테 국민의힘이 무슨 약점이 잡혔느냐? 아니면 저 표를 잃을까 두려워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전 씨의 지지 세력 못내 아쉬운 걸까요? 하긴 황 전 대표는 전 씨도 고쳤을 수 있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저는 결별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잘못한 걸 고치고 그러면 얼마든지 다시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정치라는 거는 늘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치면 받아 써야죠. 글쎄요, 과연 가능할까요? 전 씨의 행태, 정치적 발언만 문제가 된 게 아니죠. 목사로서 설교 내용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개신교 복지병원을 짓겠다며 간호사들을 상품화했죠.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한나라 갈 때는 이쁜 간호사들 말이야. 치마도 짧게 입혀가지고 가슴도 볼록 튀어나가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탁 성가대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대놓고 돈을 좋아한다며 교회에서 세운 통진사 가입을 독촉했는데요. 개신교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생명체까지 운운했습니다. 나는 돈 좋아해. I like money. 굉장히 좋아해. I like it very much. 난 돈 좋아하는데 청년사업단에서 통신사 이동 그거 완성했어요. 이거 만드는데
30억 들었어. They're making this 30억. 이제 통신사 이동을 1000만 개를 해야 돼. 1000만 Now we 개. must move. 그러면 That's the location of Jesus' 1200만 Korea. 기독교인들은 다 통신사 이동에 참여해야 돼, 안 해야 돼? Then must all the 12 million saints 안 of 하는 the Korean Christian 사람들은요 churches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야 돼. participate in this? 본인이 하나님이라도 된다고 생각한 걸까요? 예수 재림 시기까지 예언했습니다. 50년 동안 이자 없이 돈을 22조를 빌려주겠다. So that you can gain this 22 trillion. 50년 후에 그러면 빌려서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 재림하시거든 주님이. And then no one needs to worry about because Jesus is going to have a second coming. 뭘 갚어. 주님이 재림하는데. 생명책과 예수 재림 강조, 이른바 이단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들이죠. 당 대표이자 교회 장로인 김기현 대표, 세속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확실한 재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네. 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중당 적자를 정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동안 조금 이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지도부가 오늘 일단 파악된 당원들을 상대로 탈당을 권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전광훈 씨가 입당시킨 걸로 파악된 당원 989명에 대해서 사실상 탈당을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전광훈 목사를 추천인으로 한 당원을 대상으로 이중당적 금지 안내 문자 메시지를 이 시도당을 통해 보내도록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중당적일 경우에는 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서 이들의 탈당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앞서 이 하태경 의원이 제시했던 방안이기도 합니다. 정광훈이 추천한 당원들은 정광훈 당이 있거든요. 무슨 자유통일당인가? 이중당적자는 불법입니다. 정당법에. 최고 1년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중당적은 불법이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런 문자를 보낸다거나 그래서 이중당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파악된 981명이 모두 자유통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당원 가입 신청서에 추천인을 전 목사로 명기하지 않은 채 가입된 당원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유상범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전 목사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밝히려는 취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광주 5.18 관련 발언에 이어서 제주 4.3은 격이 낮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의 중심에 섰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제주를 찾아서 4.3 유족회에 사과의 입장을 밝힌다고 했었는데 기상사정으로 일단 연기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제주 4.3 유족회 그리고 4.3 관련 단체 70여 곳에서 오는 21일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이 공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요. 김 최고위원이 오늘 제주를 찾아서 4.3 유족회 사과의 뜻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제주 지역에 강풍이 몰아치면서 비행기가 결항이 돼서 잠정 연기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이 오는 20일에 제주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4.3 단체들은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의 김일성 지령설에 대해서 더 분노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태 최고위원의 입장은 뭐 추가로 나온 게 없어요? 네, 앞서 이 태 최고위원은 어떤 점을 사과해야 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4.3 단체들이 거듭된 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어제도 저희가 짚었던 내용입니다만 태영호 최고위원이 민주당을 JMS에 빗댄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잖아요. 스스로 윤리위에 징계를 요청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민주당에 본인이 역공을 취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이 글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태영호 최고위원을 향해 막말로 정치를 오염시킨 데 책임을 지고 국회를 떠나라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태 최고위원이 입에 담기도 역겨운 막말로 국회를 막말의 쓰레기장으로 만들자는 선전포고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비판에 태 최고위원이 역공에 나섰는데요. 잠자코 있어야 할 민주당의 반응이 적반하장을 넘어섰다면서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이재명 대표의 범죄 의혹, 잇따른 성비위는 설화 수준이 아니고 팩트이고 범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욕설을 다시 한번 들어보길 바란다. 역겨운 막말이 어떤 것인지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구설에 오른 지 하루 만에 공세를 취하는 건데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정치권에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숙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건데요. 더욱이 태 최고위원은 어제 해당 논란 글을 삭제하면서 당에 누를 끼친 데 대해서 죄송스럽고 사과드린다라고만 밝혔습니다. 정작 글을 읽고 눈살을 찌푸렸을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는 없었는데요. 오늘에서야 뒤늦게 민주당을 향한 공격글을 올리면서 국민께 죄송하다 뒷북 사과를 했습니다. 그 태영호 최고위원이 오늘도 설화에 휘말릴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금 전에 이 태 최고위원이 월간 조선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태 최고위원은 KBS의 한 프로그램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김구 선생은 마지막까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가 암살됐다는 식으로 역사를 다루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북한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김구 선생이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겠지만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거라는 겁니다. 네. 자, 관련된 논란이 좀 더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내일 또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광훈 선지자 50년 뒤엔 예수 재림, 국민의힘 손절 골머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입니다. 상임고문 해촉 이후 당 지도부와 날을 세우던 홍준표 시장이 한 발 물러났습니다. 당분간 입을 닫고 있겠다고 밝힌 건데요. 다만 여전히 불편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약속한 윤 대통령 지지율 60%를 만들어 보라고 비꼰 건데요. 주민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홍 시장께서 마치 당이 정광훈 목사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들께 실상을 보도하는, 그러니까 실상을 잘못 알려주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의 원로시고 당대표를 2번이나 역임하신 분이니 그래도 국민들에게 정확히 실상을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한 이걸로 인해서 당 내부에 분란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당부드린다. 국민의힘 지도부 이 상임고문 해촉 이후 홍준표 대구시장을 더 껄끄럽게 여기는 분위기죠. 김기현 대표는 아예 홍 시장 관련 질문이라면 답을 피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상임고문 해촉 관련해서 대표님이 화풀이를 하셨다. 그 정도 하시죠. 그렇습니까? 지도부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아무래도 홍 시장의 입에 있다고 진단한 모양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발로 시작된 이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를 둘러싼 논란, 홍 시장이 개입하면서 더 커졌다는 판단이죠. 국민의힘은 전 씨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홍 시장이 일부러 전 씨와 지도부를 엮어 리더십을 흔들었다는 건데요. 이 전 씨의 빌부터 최고위원이나 당 간부하려고 설친 사람들이 당을 운영해서 되겠나라는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이 지도부 내에선 홍 시장이 선을 넘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차례 경고에도 홍 시장이 이를 무시하자 이 상임고문 해촉이란 레드카드를 꺼낸 셈입니다.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더 전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우리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이는 일부 인사들이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의 해촉이 비단 지도부의 자체 결정만은 아니었다는 얘기도 있죠. 윤심이 작용했을 것이란 추측인데요. 정치 초보 대통령을 뽑아놔놓고 노련한 상김 정치와 같은 대화와 토론하고 타협하고 그건 넌센스라고. 노련한 정치력이 있는 사람은 다 제치고 정치력이 없는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런데 정치력이 없는 대통령을 다 뽑아놔놓고 왜 그 탓을 하느냐. 동의합니다. 그래. 홍 시장이 지난 9일 토론회에서 한 말입니다. 정치력이 없는 초보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을 수도 있는데요. 결국 홍 시장의 해촉은 용산의 지령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만약에 용산의 생각하고 달리 이걸 해촉을 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야말로 이 당에 파견된 출장소장이라고 얘기 들을 정도로 거의 만들어다 주다시피 한 대표인데 그걸 거스르고 했다?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 홍 시장도 쳐냈지만 동시에 이사야로 지켜세웠던 전광훈 씨의 손절도 선언했는데요. 황당무계하기 짝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여당 지도부와 전 씨가 다시 호흡을 맞추는 듯한 상황이 연출된 건데요. 이 전 씨 등 아스팔트 보수 인사들이 이 홍준표 타도를 같이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광훈 씨, 국민의힘과 헤어질 결심을 했음에도 아직 미련이 남은 모습이죠. 홍 시장이 국민의힘과 자신을 갈라놓은 원흉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국민의힘 정당 쪽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에 더 많이 있는데 아니 왜 홍준표하고 몇 사람 때문에 목사님이 왜 우리를 버리고 가려고 합니까?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했다가 컷오프를 당한 인물이죠. 이 강신업 변호사도 가세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던 바 있는데요. 그냥 지 멋대로 엿장사 가의로 가의질하듯이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엿 같은 소리입니다. 그 전에 국민의힘에 소송을 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위원 작자들을 모두 형사고소하고 국민의힘에 손절당했다는 동병상련 때문일까요? 아니면 미련이 남았기 때문일까요? 강 변호사는 전 씨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 홍준표 퇴치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대선 불복을 하고 있는 홍 시장이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 홍 시장은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홍 시장이 좋아하는 YS의 어록이 하나 있죠. 배가지 있어도 배차는 갑니다. 이 말 그대로 그냥 갈 길 가는 모습입니다. 이 상임고문에서 해촉된 뒤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지도부를 비판하는 글을 남겼죠. 김 대표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전광훈 사태를 침묵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김 대표가 분란의 원인을 자신에게 모두 뒤집어 씌울 것이라고 반발했는데요. 이 오해를 풀려면 김 대표와 소통이 필요할 텐데요. 물밑 소통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드러났습니다. 내밀한 이야기는 물밑으로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전당대회 때는 수시로 의견 교환을 했지만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단 한 번 통화한 일도 없고 소통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내밀하게 소통합니까? 사실 홍 시장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를 후방 지원했었죠. 이 김 대표의 유력한 경쟁자로 꼽혔던 나경원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몰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요. 이번에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정권이 하는 것 보고 나경원 전 의원이 또 당대표 나오려고 설치는 거 보고 분탕질 치는 거 보고 저거는 아니다. 저따구 식으로 자꾸 하면 또 윤석열 정권 겨우 세워놨는데 또 흔들거리면 나라가 위태로운 거야. 그럼에도 김 대표가 당선된 이후 자신과 통화 한 번 하지 않자 내심 언짢았던 모양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이 지도부 리스크를 꼽기도 했죠. 현 지도부가 극우와 단절하지 못하고 과거 황교안 전 대표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다만 이 글은 현재 페이스북에서 지운 상태입니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썼다 지웠지만 쉽게 잊히지 않았나 봅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다시 입장을 올렸는데요. 이번엔
제대로 잊을 결심을 한 듯합니다. 당분간 당 대변인이 말한 대로 입 닫고 있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나 없이 잘 되나 보자란 비아냥도 함께였습니다. 경선 때 약속한 윤 대통령 지지율 60%를 만들어 보라고 비꼰 건데요. 우리 당 지지율 55%,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60%를 목표로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국민의힘 일각에선 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지도부의 원인 분석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실 친윤 일색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당내 다양성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일었죠. 애초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분위기였는데요. 여기에 지도부의 실언이 뒤따랐습니다.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의 리더십 부족도 드러났는데요.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제쳐놓고 지지율 하락을 홍 시장 탓으로만 돌리는 건 이 전형적인 책임 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오발탄이죠. 합리적인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좀 감정적으로 보이죠. 기분은 나쁘더라도 내용 수용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걸 정광훈을 잘라야지 왜 홍준표를 자릅니까? 그래서 오히려 홍 시장이 이번 사태로 득을 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상임고문 해촉의 역효과라고 할까요? 홍 시장의 스피커가 더 커진 느낌입니다. 해촉 자체가 갖고 있는 정치적 효과는 김기현 대표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홍준표 시장한테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스피커 볼륨이 더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자,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줌인해봤는데요. 때리면 때릴수록 커진다는 건 이제 정치권의 공식으로 자리 잡은 걸까요? 홍 시장이 친윤계와 멀어지는 모습이 오히려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친윤 중심의 여당 지도부가 민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만큼 홍 시장도 민심에 발맞추는 게 유리하다는 건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 최재성 전 정무수석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아마 다음 차기 레이스에서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김기현, 소위 말해서 대통령과 함께하는 코아 이쪽에서는 조금 떨어진 그런 이미지를 이제 구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득이 되는 이런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럼 비주류의 수장으로 우뚝 서는 이런 건가요? 그런 길을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홍준표 시장이 오늘 SNS에 올린 글을 보면은 어쨌든 당분간은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읽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어제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던 글을 지우고 오늘 글을 다시 올렸는데요. 당 지지율 폭락이 내 탓인가라면서 그건 당대표의 무기력함과 최고위원들의 이딴 실언 탓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당 대변인이 말한 대로 입 닫고 있겠다고 했는데요. 다만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경선 때 약속한 당 지지율 60%를 만들어 보시라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대로 가면 총선을 앞두고 각자 도생해야 하는 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동안 홍준표 시장은 당 지도부가 이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와 선을 그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계속 해왔죠. 김기현 대표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도 해왔는데요. 지난 13일 김 대표가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을 하자 더 강하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엉뚱한데 화풀이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되어가는 당을 방치하고 그냥 두고 가만히 보고만 있겠냐 이렇게 되물었는데요. 이후 어제까지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글을 연이어 올렸다가 돌연 오늘부터는 입을 닫겠다 선언을 한 겁니다. 네, 자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상황을 좀 살펴보면 오늘부터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홍익표, 김두관 의원이 후보 등록을 오전에 마쳤고요. 또 앞으로 박광훈, 이원욱 의원도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어서 4파전 양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일이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이니까 저희가 내일도 관련한 좀 상황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네.